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서울대학원 7기 노민선입니다. 저는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노하우 그리고 공부방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코로나,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답을 주고 해결을 해준다라기보다는 미리 공부방을 운영하고 오랫동안 좀 운영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들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선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아마 약간 긴장이 되는데 제가 얼만큼 입이 털릴 수 있는지 아마 기대하면서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뭐야 저거 아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적용시키고 그것이 정말 신박한 아이템으로 될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또한 학부모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아니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 강의 원래 특징은 공부방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강의가 주제였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철저하게 교육자 입장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경영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공부방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공부방 창업, 그리고 8가지 공부방 운영 노하우, 그리고 비전, 미래 설계 4가지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공부방이 공식 명칭은 개인과외 교습소라고 하죠. 개인과외 교습소라고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 개인과외 교습소 이름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민선 개인과외 교습소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열고 폐업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공부방 혹은 영어 교육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공부방을 15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은 20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영어는 아무도 경쟁 상대가 없는 블루오션의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다 보니까 이제 레드오션 너무나 많은 공부방 혹은 영어 교육 학습 공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루오션에서 대박을 치고 계속 뭐 항상 블루오션이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와보니 레드오션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잘 나갔던 건 아니었으니까 레드오션이 되어 있었고 그 레드오션에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에 대한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유 있고 그리고 저도 함께 공감했던 느꼈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마 지금은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적절한 그 중간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경제용어로 어떤 오션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댓글을 어떻게 보나요? 네, 댓글을 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퍼플오션 나왔네요. 퍼플오션. 그래서 저는 퍼플오션이라는 용어를 몰랐고 그냥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섞어서 중간 단계의 지금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오션이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찾아봤는데 보니
넘겼어요. 다. 네, 제가. 네. 이렇게 퍼플오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퍼플오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은 잘 몰라서 잘 몰랐지만 경제용으로도 퍼플오션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루오션의 장점만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시장을 만드는 경영 전략. 그래서 퍼플오션이라는 게 저희랑 되게 먼 영어 공부방을 하는 저희랑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블루오션이었다가 어느 순간 레드오션에 가 있다가 결국에는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희 공부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한 그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잠재력이 있어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대학원을 가고 세미나를 가고 저만의 어떤 실력 향상 아니면 남들보다 차별화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플 오션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업 같지만 아닙니다. 유사 전략으로 세 가지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수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하면서 준비해봤는데 원소스 멀티 유즈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1인이거든요. 1인이기 때문에 1인이 여러 가지 다역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본인이 하지 못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원소스로 해서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또 구성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수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차별화 전략.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공부방이라는 곳 개인과의 급소가 저희 아파트만 해도 한 동에 한 라인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 아니면 특별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 공부방도 뭐 15년이 됐다 하더라도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쟁에서. 그리고 뭐 STP 마케팅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냥 특징 단어만 뽑아내면 세분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수업에서도 어떤 부분을 본인이 뭐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 세컨드로 준비하는 거, 그리고 뭐 그 외에 특강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만들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겟 선정이 필요한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선정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뭐 나이대 아이들 아니면 어떤 상태의 아이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타겟을 위한 정확한 포지셔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뒤에 나와 있는데 포지셔닝이라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오래전 얘기지만 수업을 했을 때 뭐 똑같이 4명이 수업을 하지만 소그룹으로 수업을 하지만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따라오지 않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또 특별한 프로그램 물론 그 아이한테는 수업이 더 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돈을 더 내지만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한테 뭐 이렇게 상담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게 하지만 아이가 조금 의무감을 갖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특강, 그 아이만을 위한 아니면 그 클래스만을 위한 특강을 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좀 더 같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저도 막상 이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이런 목들이 여기에 있는 말들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시면 이제 공부방 성공 전략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성공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15년 정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를 갈 건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계속 수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들을 할 수 있게끔 뭐 노력을 했고 아니면 그
그 기회들이 운이 좋게 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 원장, 공부방 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출제나 뭐 출제위원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공부방 원장, 그리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강의 및 운영 강의, 그리고 영어 교육 창업 컨설팅, 그리고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원, 영어 관련 교육대상, 성인 아동대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학 및 학교에서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교육 창업연구소를 현재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니스 잉글리시가 저희 공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방 원장이지만 아주 다양하게 단순히 그냥 공부방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이나 그 노하우나 그 수업의 영향이 분명히 다른 곳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지금은 공부방에 대한 뭐 개인과의 교습이나 공부방에 대한 많은 기대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닌 그게 시작점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업과 수입에 대한 비교인데 뭐 이거는 그냥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그래서 구분은 2019년과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 개인과의 교습 같은 경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창궐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한 2달 정도 아마 줌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교육 정책에서 뭐 공부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70% 학원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때 이제 70% 저도 그러니까 전체 수업 교육비에서 70%를 받아서 수입이 좀 줄었던 것 같고 그리고 5월 이후로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화상 강의나 화상 회의 뭐 이런 수업에 대한 익숙함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정지되었을 때 저희는 그 바로 다음 주에 줌 수업으로 바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그 줌으로 수업하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형 학원도 뭐 저보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듣고 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물론 처음에는 미흡하고 뭐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머님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저 질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방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부방은 특수성상 그 지역이거든요. 동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홍보가 입소문이거든요. 입소문을 탈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 아니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줌이나 화상 강의가 정말 저한테는 약간 되게 큰 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활발하고 온라인이 조금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 대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2패가 들었어요. 2패가 더 들었고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원이나 공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어 시즌이 아니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어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투어 하시고 그때 좀 많이 들어오시고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전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도 이제 뭐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돼서 저희는 막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중으로 수업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머님들한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이버 대학원이 저한테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수업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학원을 잘 다녔구나 이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 간단하게 영어 공부방 창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과의 교습자로 명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청에 개인과의 교습자로 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 필증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교사 채용 없이 설립신고자만 교습하게 되어 있고요. 행위 가능은 동시에 9명까지만 수업 가능하고 가르치는 과목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9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명이 그렇게 한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공부방에서는 그 맥시멈을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방을 진행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공부방 창업의 장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 오픈에 필요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0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뭐 특별히 뭐 지금은 뭐 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 세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때 15년 전만 해도 그냥 수업할 교재만 있으면 바로 수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 오픈이 비용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파트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그냥 재택에서 충분히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니면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간단하게 교육청에서 신고 필증만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특별히 교육청에 신고만 하고 양식 작성하고 신고만 하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 통장, 사본 같은 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뭐 신고하는 뭐 이런 거 세무 신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맘먹었어? 그럼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나오기만 하면 그 신고 필증이 나오면 바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재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차별화된 컨텐츠 구성 일단 4번이 있어야지 모든 공부방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교재나 교육 과정을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든 구성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잘 쓰는 교재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나 물론 프랜차이즈도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인정. 그리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물론 맞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도 또 안 맞는 거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개인 프로그램이어야만 제 생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1인 운영 가능이고 교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왜 개인 과외 교습소인가? 그래서 요즘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학원이 수업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개인 과외 교습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뭐 알아보고 계시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개인 과외 교습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왜 개인 과외 교습인가?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대형학원은 아무래도 물론 뭐 시스템도 좋고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좀 위험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소규모 혹은 맞춤식 그리고 조금 안전이 보장된다? 뭐 이게 뭐 학원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공부방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자체 내에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워낙 선생님들께서 혹은 공부방 원장님께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부모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5년 전은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부방을 과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학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그냥 과외하는 그 정도. 근데 가면 갈수록 공부방이 굉장히 전문화된 공부방이 굉장히 많아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는 학부모가 공부방을 인지하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시대, 지금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수업을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빠른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되겠죠. 그 차별화된 커리큘럼이라는 거 자체가 선생님들의 연구와 노력과 그리고 본인이 잘해야 되는 그런 차별화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월급보다 더 나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 월급의 기준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방을 창업하는 분들의 어떤 희망, 비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제가 공부방을 15년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부방이 뭐 그럭저럭 잘 되고 남들 못지않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그냥 공부방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 강의를 한다 들어보고 그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한 8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이게 선생님들의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알고 계시나 그걸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저보다 이론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10에서 5를 알고 있으면 그 5이 모두 다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감시해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강사이자 원장이자 말하자면 경영자이자 CEO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익숙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감시해라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테마를 그걸로 정했어요. 보시면 이제 줌과 화상의 강의 알았는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줌도 몰랐고 화상회의도 몰랐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여기 대학원을 다니고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는 방법도 좀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줌을 가지고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 지금 예를 들면 그 코로나가 있을 때 수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수업을 하는 휴강보다는 어쨌든 100% 수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력을 끊지 않게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던 화상회의나 줌이나 이런 그 소스들이 분명히 활용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전환할 수 있고 배우면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과 사용이 바로 적용 가능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고 새로운 것들은 계속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시스템을 알고 있고 분명히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하면 이 수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필요가 있고 아이들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물론 그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그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 때는 100% 간다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확인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숙제도 왔다 이게 아이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좀 어렵고 우리가 대변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교재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온오프 전환 시 수업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잘 들었어. 그리고 배운 노트나 뭐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되고 그러니까 100% 저를 집중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수업을 왔을 때 얘가 얼만큼 내 수업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한 테스트로 이제 아이들은 싫겠지만 테스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장치를 만들었죠. 장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이론이나 트렌드, 실제 적용 사례 모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마지막이 교육 이론이나 트렌드, 실제 적용 사례 모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 혼자서 얻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걸 얻어서 내가 취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 공부방에 어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교사의 역할이자 경영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이것을 감시하는 폼을 만들어라. 저는 폼을 그 양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이제 혼자 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누구도 저를 체크해주거나 감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체크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나와요? 바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다행히인 게 아니고 불행인 게 저희는 수입으로 나오죠. 수입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양식을 되게 많이. 제가 감사하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과외로 시작하면서 공부방을 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한 명인가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만, 두 달, 석 달 만에 한 30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할로윈 파티를 한 적 있어요. 그때쯤에 8월에 오픈해서 10월 달에 할로윈 파티가 있었거든요. 할로윈 파티에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해가지고 초대장을 했었는데 1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참 기회가 좋았던 게 그런 할로윈이나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할로윈 파티나 뭐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입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나기 시작해서 거의 3개월 안에 30명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 빠른 변화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저게 뭘까? 이거 저것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이 폼이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걸 보여주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사진은 의미가 없어요. 사진은 의미가 없는데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걸 받아서 예전에는 저런 것들 다 폼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딱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저걸 가져가서 자기화로 변형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세요. 저도 이제 뭐 공부방 창업강의나 공부방 프로그램 강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저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제 폼 받아가지고 아니면 저걸 자기화시킨 게 막 다 해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잘 되시는 분이 저걸 자기화로 하는 거예요. 저건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고 저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건 없어질 폼이에요. 저도 폼을 계속 변형시키고 그래서 제가 만든 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버려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확인시켜주지 않거든요.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지금 몇 페이지니 몇 과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태도, 뭐 숙제,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체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아이들도 그래야지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과 수업이 별 차이가 없구나. 선생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확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나를 이거는 교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 5학년 딸 아이한테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뭐 배움 노트 다 아실 거예요. 그날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 적을 수도 있고 이런 폼을 그러니까 저는 폼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폼을 저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저거 주고 제가 처음에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첫 주에 이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중수업을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그 우편함에다 다 꽂아주고 왔어요. 다 꽂아주고 책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가서 다 꽂아주고 적지 않은 학생들을 그렇게 했죠. 그런 노력을 엄마들이 굉장히 감사했죠. 이게 뭐 별거는 아니에요. 만들어놔도 뭐 허접할 수 있으나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들이 받고 그리고 확인하고 내가 사인하고 확인받고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이 어머님들이 보는 또 하나의 어머님들에 대한 상담이 되는 거죠. 저는 막 상담을 되게 잘하진 않거든요. 상담을 잘하진 않는데 저는 보여줘요. 어머님들이 보시고 느끼시라고. 그러면 저한테 오는 질문이 훨씬 더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가고 오고 서로의 왔다 갔다의 어떤 인터랙션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배움 노트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이제 확인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배움 노트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만큼 내 수업에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배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배움 노트의 세 번째 수업 내용에 보시면 그 퀴즈 만들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게 같이 보이죠? 이렇게 퀴즈 만들기가 보이거든요. 그 퀴즈 만들기는 본인이 뭐 아무거나 만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뭐 퀴즈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뭐 질적으로 우수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든다는 거, 본인이 만듦으로 인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저 세 개의 답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배움 노트에다 적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 4명이면 3, 4, 12, 12개의 문제를 아이들이 푸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문제 중에 나머지 9개는 모르더라도 자기가 만든 3개의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 3개도 오케이, 고맙다, 땡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온라인 학습만의 또 그런 단점이자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확인해서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저희도 수업을 해보면 100% 수업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70% 정도 수업을 줄였거든요. 줄여서 그 70% 안에서 최대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두 번째 전략으로 보시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온오프 경계가 사라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체가 정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가 느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이 그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방도 마찬가지지만 출판사나 어떤 책들, 교재들도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읽고 뭐 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책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before, during, after COVID 이렇게 나누었지만 보통 before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클래스 뻔한 거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는 게 다였다고 보시면 이제 코비드-19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에 보면 뭐 저런 용어들이 많이 있죠. 뭐 줌, 온라인, 구글 클래스, 클래스 카드, 행아웃, 카웃, 퀴즐렛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 녹여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애프터 코비드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맛보기 아니면 아이디 소개가 되었으면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자의적이진 않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더 그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그림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재밌게 보시라고 준비한 건데 쓰레기통에는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아예 뭐 줌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용 자료가 미비한 거. 예전에는 정말 저희가 뭐 단어장 하나, 시험지 하나, 모든 걸 다 만들었거든요. 정말 다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단어장, 뭐 시험지, 뭐 프로그레스 테스트, 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뭐 레벨 테스트 다 모든 것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선생님은 정말 수업의 퀄리티만 높일 수 있게끔만 만드시면 되는 거. 본인을 이게 만들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 자료들, 나머지 머터리얼스들은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한 거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 아마 그러니까 줌 수업이 아니 뭐 온라인 수업에 대처하는 그런 빠르기 아니면 트렌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았던 게 사용이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가 약간 컴이 조금 약하고 기계치기 때문에 저만 또 특이하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용이 불편하면 잘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은 내 지갑 안에 쏙쏙쏙 집어넣어가지고 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양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폼들은 다 이제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 PPT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도표화하고 눈에 띄게 보이게 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상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제 틀이 돼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계속 보시면 또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잠시만요. 여기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한우를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방 수업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데 창업할 때 선생님이 정말 주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문법,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을 일찍 시작했어요. 아이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자는 그런 마인드. 처음에는 저 시작할 때만 해도 문법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가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법에 대한 교육이 다시 많이 나오는데 뭐 계속 돌기는 하지만 문법 교육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법 교육을 계속했죠. 그리고 그걸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교재를 많이 보고 다양한 교재, 아이들한테 맞는 교재. 저희는 똑같이 메인 교재는 사용하지만 추가 들어간 세컨 교재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뭐 아이가 필요한 거, 아니면 아이가 조금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거, 아니면 요즘 트렌드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들도 계속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만으로 딱 진행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아이들이 볼 때도 이거 또 다른 거네, 봤던 거랑 좀 다른 거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신선함을 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화된 활용법, 아까 차별화는 계속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공부방에선 결국은 차별화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같은 교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만 사용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교재를 어떻게 다르게 차별화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과정이나 커리큘럼 정확히 작성, 반성, 그리고 변화. 이 커리큘럼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것도 있고 예전 것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계속 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변하고 반성하고 또 바꾸고. 그래야지만 저희도 지금에 가는 영어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알고 있는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 계속 바뀌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데 상담 올 때 드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수업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재는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레벨업이 안 돼 있는 거긴 한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들이 사용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딱 좋은 자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책이나 뭐 출판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커리큘럼 교과 과정은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 느꼈던 게 나는 혼자인데 여러 가지 많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오프라인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죠. 면대면으로 말을 하면서 아이가 이해했는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궁금해 질문해주고 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이 맨 위에 보시면 작게 보이는데, 영어 도서관 대여 프로그램, 뭐 도서관 세트를 본인이 짜셔도 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아이들 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대여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뭐 양식과 파일과 책을 줘서 대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말 그대로 공부방에서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요즘 워낙에 많이 있죠.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그 집에서 영어 숙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노출 시간이 많이 보여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예전에는 막 컴퓨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는데 요즘은 워낙 온라인 학습하는 프로그램들, 학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머님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화상 영어 프로그램 같은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그런 여건이나 프로그램 되어 있고, 뭐 토스의 프로그램, 시험대 프로그램, 문제은행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은행도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만들거나 아니면 교재를 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은행에서 뽑아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혼자이지만 되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뒤에는 소개되겠지만 4개, 5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가만히 수업을 하고 있더라도 저 말고도 이제 스스로 자기들끼리 4개, 5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돈이 든다는 건 그거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 몸이 좀 덜 힘들려면 돈을 좀 쓰셔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몸이 힘들 거면 돈을 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이 싸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1인이면서 나는 도서관도 다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시험도 다 봐줘야 되고 이거를 본인이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저희 학습 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변화 과정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양식, 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어머님들한테도 차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저희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저 말고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 수업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막 같이 그렇게 프로그램 돌아가는 계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뭐 공부방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아까 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렵지만 막상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또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뭐 저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런 거는 크게 연연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저의 실력을 쌓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학부모 상담 못지않게 학생 상담도 중요하던데 저는 학부모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하잖아요. 뭐 전화를 몇 번에 한 번씩.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상담일지 작성, 횟수 위한 전화는 의미 없다. 네. 그래서 네, 전화는 의미 없다는 건 저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업이 너무 많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 상담 전화를 하면 저는 오전에까지 일을 하면 오후에 뭐 예전 같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12시면 1시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에 뭐 전화까지 하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있는 어머니들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폼, 시험지, 뭐 성적표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스스로 보고 확인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걸 보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그러면 보통 성적표를 보고 전화를 하신다던가 어떤 양식을 보고 전화를 하신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전화드리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전화 잘 안 해요. 전화하면 되게 특이한 거고 큰일 난 일이고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일도 훨씬 더 줄거든요. 상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좋고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 시 반드시 신규 회원 일지 작성하고 학생과 학부모하고는 옮긴 이거 바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아이가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방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이고 그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소문이기 때문에 이 아이 10명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한 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좀 그렇고 소중해요. 이 아이가 왜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한 명이 100명을 데리고 100명은 좀 거고, 뭐 20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 다니는 이유, 아니면 그 전에 다녔던 학원과의 뭐 차이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물론 뭐 1대1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춰질 수 있게끔 아니면 제 프로그램 안에 따라올 수 있게끔 저는 보통 후자의 케이스인데 제 프로그램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바라는 점과 뭐 이유가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프로그램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 예전에 학원 다녔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여기 잠깐 댓글에 상담 무서워서 공부방 못하고 계시는 분들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저 믿고 저 상담 진짜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폰만 있고 집으로 가는 것들만 계속 보내주시면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상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다. 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리면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게 한다. 뭐 스쿨워크라고 보통 저는 표현하는데 숙제를 집에서 안 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집에서 막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화해서 숙제를 할 거면 이미 숙제를 해왔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저희 여기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시간에 왔지? 그럼 이 시간에 수업을 했고 숙제가 안 되면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선생님도 편하고 학부모님도 편하고 학생은 안 편하고 뭐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학생들 시험 점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쪽지 시험, 업무평가, 공인인증 시험, 깜짝 시험 이런 것들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주고 이야기하고 의심하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져져야지 아이들의 실력도 충분히 향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10분이 남았어요. 네, 다음으로 잠시만요. 학생 상담이 학부모 상담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이거 놓고. 그래서 학생하고의 교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학생들 성향 파악 같은 거.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를 저희 아이들은 뭐 예전부터 뭘 하면 나 진짜 허니스 잉글리시 다니 너무 잘해. 근데 저는 뭐 선물을 줄 때 남들 짜잘한 거 10개 줄 때 저는 큰 걸 하나 빵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도 5만 원짜리 딱 준다든가. 저는 뭐 2패를 누가 그런 건 안 줘. 그런 건 안 주고 본인이 한 거. 본인이 성적을 많이 올렸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너무 특출나게 잘했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한 물질적인 부담을 분명하게 해줘요. 그리고 가방도 싼 거 해주지 않고 좋은 거. 딱 눈에 띄게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 같아 보이는 그런 가방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이 이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홍보를 하지 않고 홍보 비용을 아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한테 다 줬어요. 뭐 포인트가 됐던 아니면 저희 그 공부방에 보시면 뭐 작지만 스낵바가 따로 있어요. 스낵바가 따로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스낵을 살 수 있어요. 아이들 포인트로. 근데 거기에다 뭐 싼 거 이런 거 아니고 문구 세트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프렌즈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다음에 팬시한 것들 이런 걸 준비해놓고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부모님도 물론 돈을 주시는 건 학부모님이지만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부모가 좋다 해도 이 학원을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과의 교감 그리고 학생들 성향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와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의 수업 성향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선생님들이 방관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내 거 못 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뭐 학원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방은 소규모거든요. 맞춤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맞춤이 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꼈지만 줌 수업할 때 물론 다양한 아까처럼 퀴즈넷이나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 게임. 진짜 어떻게 보면 재미요발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공감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번째로는 꿈을 한정 짓지 마라. 개인의 발전을 한계 없이 도전해라. 그래서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 창업이나 이런 것 강의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필드에서 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이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 공부방 말고도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론 공부방에 대한 기본적인 자리를 잡았을 때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 경험이나 노하우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고 지금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경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 이야기만 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경력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발전하고 여러분 또한 함께 발전하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만약에 대학원에 들어오셨거나 대학원에 계시면 우리 인프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교류도 많이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으로는 영어 교육 창업 그 랩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또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선생님들이 항상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이 네모난 책상에서 4명, 5명 앉아있는 아이들하고 조그만한 그 보드에서 수업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 밖에 어딘가에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방은 분명히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잡인 것 같습니다. 5분 남았지만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 보시면 제가 했던 수업 중에 가장 실패를 가장 많이 했던 수업인데 실패도 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그런 클래스인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많이 돌아가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일까요?
많이 없으니까 한두 개? 저 8개 중에 1개, 2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실험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실험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대신 실험 클래스는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클래스를 한두 명 정도, 많이도 필요 없거든요. 한두 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시작해요. 시험 클래스. 사진 찍고 자료 만들고, 이제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니 이런 실험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다 보내주죠. 말씀드렸죠? 상담은 종이로, 명식으로 한다고.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고 전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계속 어머님한테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수업이 뭐 반응을 보겠죠. 저도 그냥 막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반응을 보고 클래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추가 수업이 추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좀 더 확장된 의미의 학습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특강이 될 수도 있고 방학 특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특강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공하진 않거든요. 실패한 것도 있고 그냥 뭐 그냥 버려지는 것도 있고 뭐 했지 왜 했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끝에 제가 워낙 말이 이게 중간에 막 하다 보니까 끝에 좀 빨리 간 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를 믿고 따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 어려워서 공부방을 차리지 못하는 1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담만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상담을 덜 하시면 되거든요. 잘하는 걸 생각하세요. 나를 믿으시면 잘하는 걸 먼저 부풀리셔서 잘하시고 연구해서 더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축소시키고 아니면 연구하세요. 조금.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땐 잘하는 걸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겠죠?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이건 제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공부방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15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잘 되고 남들이랑 함께 뭐 벌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반추했을 때 저 말이 가장 맞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다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 내 이 자리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더 먼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의 공부방이 초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방이 가장 탄탄한 내 초석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으시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공부방 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커프스입니다. 너무 노골적이긴 한데 대학원 교육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일하면서 저도 요즘 많이 느꼈는데 대학원 교육, 학교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교육자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 저도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심지어 대학원은 또 지금 2번째 대학원이거든요. 대학원 2번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계속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뒷광고네요. 그러네요. 커프스 뒷광고. 돈 주시려나?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 선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더 성장하는, 더 많은 것들이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공부방 강의 끝나고 딱 마지막에 하는 게 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썼거든요. 제가 썼는데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딱 1분 남았으니까 함께 살며 즐겁게 사는 세상, 내가 다니는 곳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긴장과 스트레스는 나에게 피로를 주지만 통장의 잔고는 쌓인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놓치거나 잃을 수 있다. 남들과 달라야 성공한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남들과 달라진다. 스트레스를 즐겨보자. 우리도 명품 쉽게 걸쳐보자. 첫사랑 혹은 연애 시작할 때 설렘을 기억해보자. 그 열정, 그 아쉬움, 그 부지런함,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공부방이 되면 여러분 모두 1억 공부방 원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방 창업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